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백이가 있습니다. 동백꽃.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지만 그래도 또 영상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1번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제21번이고 그림 가는 우리나라 통과한 오늘 태풍 이동 경로 작년 3월이 문제고요. 태풍 이동 경로 여기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물선 경로고 대충 30도 지점을 전향점으로 해서 뭔가 좀 이동 경로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최대 풍속 20m 이상, 20m/s 이상. 우리가 악기상 할 때 풍속이 나왔으니까 악기상 할 때 강풍이 대충 설마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온 김에 보면은 대기 14m/s 이상이 10분 이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디야? 진짜 많이 하긴 했다. 보시면 그죠? 여기 10분 동안 14m/s 이상의 풍속이 불 때 강풍이라고 했는데, 이 강풍이 언제 분다고 했었냐면은 그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태풍이 와서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태풍 이 문제와 함께 이 강풍이 등장하고 있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나는 가 기간 중에 18일 하루 동안, 18일 하루는 이때부터 여기 19일이니까 요 사이, 요 기간 동안이죠. 요 기간 동안 2호도 해요. 2호도 여기 있죠. 여기서 관측한 수심 10m, 40m의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0m는 대충 수온이 뭐 20도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왁 내려가는, 여기서 급격하게 수온이 하강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알다시피 40m 같은 경우는 꽤나 깊은 쪽이라서 어쨌든 수심의 온도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거의 조금 없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호도 같은 경우는 태풍 진행 방향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반시계 방향에 풍향 변화가 있었고, 북반구니까 일단 좌측이고 북반구니까 안전반원이다, 이렇게 쭉쭉쭉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눈이 가야지 13일, 18일 9부터 21시 요때 동안은 시계 반대 방향 정답이고요. 태풍 중심 기압은 18일 9시가 좀 그림이 난잡하죠. 18일 9시가 여기가 19일 9시보다 높았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태풍의 중심 기압, 한마디로 기압에 대한 어떤 기압을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죠. 이 말은 태풍의 중심 기압의 높낮이를 통해서 크냐 작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풍의 세력을 얘기한다 그랬죠. 태풍의 세력. 태풍의 중심 기압이 많이 낮으면 이때 저기압이라는 이름값을 더하는 거니까 태풍 세력은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두 개를 봤을 때 소멸 단계에 가까운 이 09시, 19일 09시 같은 경우에는 소멸 단계에 근접하니까 세력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즉 중심 기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중심 기압은 18일 9시가 더 높았죠. 낮았고 걔가 점점 이제 가면서 점점 높아지면서 중심 프레셔가 높아지면서 소멸하는 거죠. 이어도 해역에서 표층에서 연지코납, 요것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얘는 사실은 태풍,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지만은 어디서 했었냐? 엄마야, 너가 움직이면 안 돼, 친구야. 아니야. 여기 요 문제에서 했었죠. 태풍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앞에 영상 보고 오시고, 태풍이 한번 훅 지나가면은 아래층과 이제 수심 깊은 곳과 표층을 막 뒤집어 섞어준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뒤집어 섞는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 표층 수온은 당연히 원래 높고, 표층 수온 높고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텐데, 그 표층 수온이 생각보다 이렇게 낮아지면서 아래에 있는 차가운 심층수랑 수온 약층층과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수온이 굉장히 좀 하강하는, 그래서 태풍이 오면 어쨌든 간에 수온이 표층 수온 컨디션 진짜 별로긴 하다. 그 저기압성 용승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기압성 용승 때문에 또 찬물도 올라오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낮아진다. 뒤집어 섞어서도 있고 저기압성 용승 때문도 있고, 실제로 A 시점에 봤을 때는 표층 온도가 대충 이 정도, 한 20도씨 정도 됐어요. 20도 중반. 근데 심층은 아니지만 40m 같은 경우에는 한 12도 정도라서 차이가 한 8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거의 20도 초반으로, 거의 뭐 이렇게 10도대로 낮아지는 것도 있죠. 전체적으로 얘는 20도씨 중반이었는데 얘는 20도씨 초반 내지는 한 10도씨 중후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비슷했잖아. 그러니까 이 갭 자체는 뭐 한 5도 정도로 감소했죠. 그래서 연지 코납이 요 태풍이 지나갔던 요 B시기
가량이 훨씬 더 A시기가 약했고 B시기가 강해서 이만큼 더 연직 혼합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표층의 수온이 심층의 차내수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고 얘는 뭐 거의 영향이 없고 그래서 얘네 둘이 갭 차이가 그만큼 더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땡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 4, 3, 2, 2, 4, 3, 2 그래서 그린 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수능 문제죠.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 한번 체크하라는 건데 우리 맨 처음에는 풍향 그 다음은 풍속 풍향, 기압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풍향 자료는 없으니까 기압 자료를 보면 되는데 기압 자료는 연속적으로 감소했다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여기가 제일 최근접했던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니은 자료가 지금 기압이고 기압 같은 경우가 풍속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경식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근접해오면서 전체적으로 풍속이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얘는 증가를 안 했네요. 그냥 실제 자료니까 그러니 하고 어쨌든 제일 근접했을 때 풍속이 거의 최대치를 찍는 걸 봐서는 최소한 태풍의 왜 저기 그래요? 태풍의 눈을 지나가진 않았겠구나. 태풍의 눈을 지나갔으면 오히려 중심부에서 이게 가까워질 때 풍속이 거의 0에 근접했어야 되는데 얘가 풍속이 오히려 쓱 증가한 걸 보면은 이렇게 증가한 걸 보면은 이걸 통해서 사실 태풍의 눈은 지나간 게 아니구나. 지나가지 않았구나. 뭐 이 정도도 알 수 있죠. 자, 나는 이 시점 중 어느 한 시점에 촬영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구름의 두께를 보고 싶은 거죠. 두께를 보고 싶은 거고 이 친구는 낮에만 쓸 수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 나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포물선 경로, 태풍 눈의 위치. 여기 태풍의 눈을 이렇게 친절하게 찍어줬죠. 사진에서도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P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P 관측소는 여기 있는데 뭐 뻔하죠. 이제는 뭐 여러분 다 잘 알 텐데 태풍 이동 경로의 좌측에 있었으니까 풍향 변화는 반시기였겠죠. 그리고 이 말은 좌측에 있었다라는 거고 이 말은 북반구라는 정보까지 합쳐주면은 안전반원이었다. 이렇게 좋아요. 잘 따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칭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압은 기억이다. 그죠? 기압은 풍속이 기억이죠. 가해 기간 동안 P에서 풍향 다 했죠. 시계 반대 방향 맞고 나의 영상은 가에서 풍속이 최소일 때 촬영한 거다. 자, 풍속이 최소일 때는 여기서 그래프 해석해 주시면 여기죠. 자, 요 시점에서 요 시즌에 촬영을 한 건데 여기 풀이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풀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정석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풍속이 최소일 때면은 요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태풍 중심이 잘 보이게 태풍 중심이 여기 있는데 제일 근접했을 때는 여기죠. 태풍이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됐단 말이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최근접했던 시간 요쪽이 여기 있을 때 위치인데 지금 태풍의 눈이 여기 있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시간이 이거보다는 이후 시간대라는 거죠. 여기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포물선으로 그러니까 최근접했을 때보다는 더 이후 시간이니까 어쨌든 간에 요 시간보다는 이후에 측정하는 게 나의 자료인데 지금 우리 풍속이 제일 낮을 때는 여기 이거보다도 더 전 시간이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땡 이렇게 풀어도 되고 가끔 조금 신박한 풀이인데 저는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하고 저는 이 풀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풀이 나쁜 풀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사실 첫 번째 풀이가 더 좋지만 여러분 이 풀이도 조금 가져가셨으면 해요. 왜 그런지 설명도 해드릴게. 자, 뭐냐? 두 번째 풀이는 지금 선생님 여기 풍속이 최소일 때는요 대충 3시 정도거든요. 새벽 3시 정도. 그죠? 요 시죠. AM 3. 근데 선생님 이 시간에는요 가시 영상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요 가와 나 지금 이 문제에서 저는 사실 첫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좋은 안전한 풀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가랑 나를 지금 연결하는 게 출제 의도거든요. 가 자료와 나 자료를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 기억 문제만 보시면 이게 봐봐 수능 문제를 그냥 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기억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나 자료에 대한 그냥 1차원적인 문제죠. 대응해서 풀리는 선지인데 디귿 선지 같은 경우 출제 의도 자체가 대응했으면 문제를 그냥 따로 냈겠지. 이렇게 하고 끝낼 거였으면 디귿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가 더하기 나의 사고과정으로 디귿을 해결하기를 요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가시 영상 이렇게 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좋은 사고 방족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 아주 좋아요. 옛날에 사설 문제인가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공내에서 봤나? 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이 그림 봤을 때 조금 특이한 게 저는 보이거든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뭔가 너무 구름이 여기 그냥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잘린 느낌이에요. 깔끔하게. 물론 이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를 할 거면은 이거보단 조금 더 클리어한 깔끔한 자료를 주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이면 아주 훌륭해요. 뭔가 이렇게 뚝 끊어진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해는 서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나요? 해는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 말은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라는 거지.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헷갈리는 분들 여기 동해가 여기고 황해, 서해가 이쪽이죠. 황해가. 그지? 해는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 약 최근접하고 나서 조금 이후니까 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6시 전후인 것 같아요. 한 6시 전후인 것 같아. 이때는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뭐 계절이나 이런 거 위치에 따라서 해가 뜬 지역도 있고 좀 덜 뜬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햇빛이 여기까지만 도달한 겁니다. 아직 이 서쪽 지방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일러서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지금 태양빛이 도달 안 하니까 당연한 말이지만은 구름이 있을지언정 있어도 여기서 지금 반사할 구름 자체를 그러니까 반사할 빛 자체가 입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가시 영상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뚝 끊길 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태양빛이 지금 한 대충 요 정도 경도까지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시 영상이라고 가정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약간 뭔가 이렇게 툭 잘린 것처럼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뭔가 구름이 이렇게 막 조금 밝은 구름, 조금 덜 어두운 이게 가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아니 뭔가 이렇게 뚝 잘려 있다 이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외 영상이 아니라 가시 영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외 영상은 이런데 구름의 반사가 아니라 그냥 열을 갖고 있는 구름들이면 다 이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뚝 잘린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뚝 잘린 모양은 가시 영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보통 뚝 잘려 있는 쪽은 잘려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요 영역이 밝고 그리고 햇빛이 저 어딘가 너머에 있는 거지. 아직 우리한테까지 도달 안 하고 점점 해가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해가 해니까 한번 이렇게 좀 간지나게 그려볼까요? 네, 해가 점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해가 닿는 영역이 이렇게 서쪽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가시광산 영역의 구름 영역이 이렇게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여기 있던 구름들의 어떤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게 되겠죠.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은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르냐 그런 풀이는 없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둘 다 맞는 풀입니다. 근데 요 사고 과정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고 과정이다. 이런 것까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됐죠? 좋아요. 자, 그리고 27번. 자, 가나는 평가 문제. 봐봐, 여기 묵직하잖아, 문제가. 동일한 태풍, 하나의 태풍 영향을 받은 두 개의 관측소에서 기압풍향은, 쉽다. 이제, 당연히 점이 풍향이니까. 처음에 북동풍가량이 이렇게 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동풍으로 바뀌었죠. 동풍으로 바뀌었다가, 애가 거의 남풍으로 바뀌면, 남풍 이렇게 바뀌잖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굳이 더 할 필요가 있나. 자, 시계 방향에 변화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라는 건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거의 북풍 계열이 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 계열로 바뀌었다가 거의 서풍으로 바뀌었다가 그죠? 그러다가 점점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았으니까 얘는 반시계죠. 반시계라는 건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얘는 우리나라에서 잰 거니까 시계에 있었던 친구는 우측에 있는 위험반원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안전반원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제 점자료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해석 완료했으니까. 요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연속적으로 증가한 요게 이제 기압일 텐데 기압. 연속적으로 감소, 연속적으로 증가 요게 기압일 텐데 기압이 최소일 때가 제일 근접했을 때잖아요. 이 친구는 여기가 최고 근접. 여기는 대충 한 3시쯤에 제일 근접했었고 이 친구는 시간이 뭐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네요. 3시 전후.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심 기압에 이제 지금 가로축을 읽을 거고 기압에 세로축을 읽어보시면은 중심부 기압은 얘보단 p, 스몰 p로 벌써 이렇게 좀 작으니까 얘가 좀 더 큽니다. 그 말은 동일한 태풍인데 이 녀석이 가 자료가 나 자료보다 중심 기압이 낮다라는 건 가가 태풍 중심에 더 근접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다 합쳐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풍 자료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우측에 있었던 친구는
이 친구죠. 우측에 있었던 거는 위험반원에 있었던 친구는 가자료고 좌측에 있었던 친구는 나자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가고 싶은데 거의 시간 자체는 근데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 최근접 시간은 제 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포기. 네, 그러니까 언제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뭐가 먼저인지는 확실한 거는 가가 조금 더 중심 기압이 낮은 것 같아요. 가는 예를 들면은 태풍에 한 요 정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가깝게. 나는 얘보단 조금 벗어나 있으니까 약간 기압이 컸던 거죠.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크게. 네, 이렇게 최근 접했던 시기는 거의 둘 다 유사하니까 한 요 정도 태풍이 위치했을 때가 한 3시 정도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3시에 둘 다 거의 최대로 근접했지만 이 거리니까 디스턴스 D로 쓸게요. 이 거리보다는 얘는 라지 D로 쓸게요. 네, 얘가 더 짧았기 때문에 가의 기압이 더 낮았다.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지. 좀 과하지 않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과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자료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풍속 나머지 하나 자료가 풍속이죠. 나머지 하나 자료 안 쓰는 색깔 풍속이 보라색인데 풍속 쭉 증가했다가 쭉 감소하는 걸로 봐서 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태풍의 눈을 지나가지 않았죠. 태풍의 눈을 지나가지 않았다. 태풍의 눈을 지나가면 오히려 풍속이 쑥 감소하니까 거의 0에 근접하죠. 근데 이 친구도 약간 늘어났다가 약간 줄죠. 약간 얘처럼 다이나믹하진 않은데 어쨌든 약간 증가했다 약간 감소한다. 왜 이런 자료가 나타나느냐, 가가 더 근접해 있었으니까 얘가 좀 더 풍속의 영향이 클 거고 얘는 좀 작을 거고, 심지어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측이었으니까 또 위험반원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속이 여러모로 커질 이유가 다분히 있죠. 이 정도 분석해 주는 게 완벽한 분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뭘 분석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됐지? 이 정도 분석하고 갈까요? 자, 최대 풍속은 B가 크다. 최대 풍속 읽어주시면 되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우리 풍속은 여기가 얘가 지금 A잖아요. A가 크지. A가 크죠. 헛소리고. 태풍 중심의 최단거리 바로 물어보잖아. A가 가깝느냐. 지금 아까 관측소 A, 여기 B잖아요. 얘가 더 가깝죠. A가 더 가깝고요. B는 태풍의 안전반원인가요? B는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반원 맞고요. 정답. 됐지? 완벽합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자, 교육적 문제긴 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태풍의 중심기압과 이동속도를, 자, 중심기압 보자마자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얘의 숫자 변화를 통해서 세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중심기압 자체가 상승했죠. 이 말은 세력 자체가 저기압인데 숫자가 커졌다는 건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동속도가 지금 점점 느려졌다가 여기서 감소했죠. 느려졌다가 다시 여기서부터는 쭉 증가합니다. 여기는 감소했네요. 쭉 증가했어요. 일단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감소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이렇게 가니까 지금 저 자료만 보고 지금 드는 생각은 한번 감소했던 이유는 아마 이 전향점 부근에서 속력이 준 가다가 거의 한번 멈추잖아요. 이때 아마 한번 1차 감소를 했다가 편서풍대로 넘어옴에 따라서 힘을 입고 훅훅 빨리 가죠. 그래서 점점 다시 속도가 붙은 여기가 증가 구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중심기압도 상승했겠다. 뭔 얘기냐, 어디 뭐 대륙을 이렇게 올라왔겠죠. 대륙을 여쯤 어딘가 이렇게 올라와 버려가지고 다시 감소하면서 이동속도 자체도 마찰 때문에 감소하고 뒤로 잡아 당기니까, 그리고 중심 기압 자체도 상승하면서 세력이 약화되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어느 관측을 했는지, 그죠? 차항상 풍향 먼저 보시면 되는데, 풍향이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러다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끝물 보면은 애가 이렇게 도는 느낌이죠. 이렇게 도니까 얘는 시계 방향이고, 이 말은 우리가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측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풍향했고, 풍속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태풍의 눈을 지나가진 않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시계니까 일단 우측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하나의 기온 자료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읽어주면 될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A는 기온이 다 됐고요.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수록 이동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낚이지 마세요. 태풍의 세력은 연속적으로 계속 관측 기간 동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속도는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합니다. 얘네 둘은 강아지랑 초콜릿 같은 거죠. 완전 상관없는 거를 지금 엮고 있습니다. 헛소리고요. 관측소는 태풍 진행 경로 오른쪽에 있어. 그죠? 풍향 변화로 해석하면 됩니다. 끝. 자, 그림은 잘 발달한 태풍의 물리량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강수량, 기압, 풍속, 이거 아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값이 물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는데, 쭉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겠어요? 이게 기압이죠. 왜냐면 얘는 열대 저기압이라는 저기압 값을 하려면은, 이름값을 하려면 기압이 중심부에서 제일 낮아져야 되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풍속이 슉 커졌다가 태풍의 눈으로 오히려 슉 들어오면은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충 반지름이 한 15km 정도, 15km 정도 사이즈는 태풍의 눈이고 태풍 전체 반지름 평균 사이즈는 500km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풍속이 커졌다가 슉 15km 아래 들어오면 낮아진다. 선생님, 그럼 이 태풍의 눈은 언제 고려해야 되나요? 앞에서 교통정리 해달다시피 태풍의 눈이라는 언급이 문제에 있으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는 500km짜리 그냥 태풍의 사이즈만 고려해서 중심부로 갈 때 그냥 풍속이 커지는데요. 약한 하강기로 있는데요. 이런 거는 평소에는 고려 안 해줘도 된다. 언급할 때만 고려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압, 풍속 됐고, 기압, 풍속 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정보가 강수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강수량이다. 아니요, 기압이고요. C에서는 상승기류가 나타나느냐? C에서는 당연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걸 보면은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거기에 구름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태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승기류 나타나고 그 구름 정라눈들이 막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상승기류들이 막 있어서 정라눈들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또 렉 걸렸어? 네. 그래서 일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은 뒤에서가 조밀하냐? 자,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는 건 풍속이 크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풍속 비교를 해달라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는 풍속이 풍속이 한 요 정도였는데 풍속이니까 보라색으로 할까요? 이 정도였는데 요 그래프 봐야죠. 근데 니은에서는 요 정도죠. 니은이 훨씬 풍속이 빠르다. 그래서 디귿이 조밀하다 땡. 그 다음 2번, 3번, 2번 3번, 2번. 자, 그래서 그림 가는 수능 문제죠. 봐봐, 걸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림 가는 우리나라 어느 해양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량과 풍속 변화를 나는 이 관측소의 표층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뭐야? 네. A, B는 서로 다른 두 태풍의 영향을 받았죠. 이때 태풍 하나에 뭐랄까요? 1번 태풍, 그 다음에 이쪽이 2번 태풍, 지금 두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관측소에서 풍향과 풍속을 잰 겁니다.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은 지금 항상 풍향 먼저 째껴주는 게 좋아요. 풍향 먼저 째껴주는 게 좋고 그 다음 풍속, 그 다음에 요거는 표층수온 변화인데 일단 얘 먼저 해석하고 갑시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풍향 변화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동풍이 불었죠. 처음에 동풍이 불었는데 그 다음에 점점 동남풍으로 바뀌었다가 동남풍 이렇게 바뀌었다가 남풍으로 바뀌었다가, 그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계 방향에 풍향 변화가 있다라는 거. 얘는 한마디로 저기압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거의 동풍가량의 바람이 불다가 어떻게 되냐면 북동풍으로 바뀌죠. 북동풍이가 요거죠. 그러다가 북풍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각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북서풍, 서풍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진행 방향의 좌측에 있었다라는 거죠. 태풍이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1번 태풍 같은 경우 A 기간에 지나간 태풍이니까 A라고 할까요? A 태풍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지나갔죠. 그러니까 A 태풍은 이런 식으로 지나간 게 A 태풍인 거고, B 태풍 같은 경우는 그죠. B 태풍 같은 경우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지나갔으니까 B 태풍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세한 거 지금 완전 러프하게 대충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풍속을 보시면은 얘는 풍속이 굉장히 높고요. 얘는 좀 덜 높고요. 어쨌든 간에 둘 다 풍속이 오히려 근접할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둘 다 태풍의 눈을 지나진 않았다. 그죠? 태풍의 눈을 지나진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A 지역의, 그러니까 A 시즌에 통과한 태풍이 더 풍속이 높은 이유가 뭐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두 개의 다른 태풍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A의 태풍이 B의 태풍보다 그냥 세력 비교를 했을 때 세력이 그냥 셌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들리는 분들만 들으세요. 세력 자체가 A가 B보다 셌을 수도 있어.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더 풍속이 빠르겠죠. 혹은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세력은 똑같았다고 해보자. 가정. 세력은 세임이었어. 근데 A가 지금 어쨌든 간에 더 풍속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관측자가 그러니까 A 태풍이 더 근접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정도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둘 다 세력이 똑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갈 때 얘는 가까웠으니까 더 풍속이 빠르게 A 때는 체크가 될 거고, B는 조금 멀리 갔으니까 풍속이 조금 덜 체크가 됐겠지. 그죠? 이랬을 수도 있어. 세 번째는 세력도 같은데 내가 서 있는 거리도 같아. 사실 이래도 저런 정답이 나옵니다. 둘의 정확히
중심 부분에 있었다 쳐요. 같은 거리에. 그래도 A가 지나갔을 때가 B 지나갔을 때보다 풍속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죠. A 같은 경우는 내가 위험반원에 있었거든. 그쵸? 위치 자체가 위험반원이라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태풍의 이동 속도랑 바람의 방향, 이동 방향과 태풍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는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우측에 위치했었던 A 시즌이 좌측에 위치했었던 B 시즌보다 풍속이 빠른 것도 설명이 됩니다. 이래도 거리 세력도 똑같고 태풍의 세력도 같고 거리도 똑같다고 할지라도 같은 결과로 VA는 VB보다 크다. 최대 VA는 최대 VB보다 크다. 그죠?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자료를 결국엔 함께 봐야죠.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대충 태풍이 최대로 근접했을 때가 풍속이 제일 높을 때일 거잖아요. 그럼 대충 요쯤이고 요쯤인데 8월 25일 초반 한 여기네. 훅 떨어진대. 지금 눈에 띄게 지금 표층 수온이 꼬라박죠. 표층 수온이 급감하는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이 정도 기대했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네요. 여기는 약간 물음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뭔가 영향을 좀 덜 받았나 보지 뭐. 그죠? 우리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선생님 태풍은 대기현상인데 왜 갑자기 표층 수온이라는 해양을 알려주면서 해양 수온 내가 갖고 있는 표층 수온 온도가 떨어지는 거를 왜 자료로 주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파트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은 용승과 침강이었잖아. 그리고 제가 꼭 복습하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기압 중심과 고기압 중심에서 용승 침강. 그래서 저기압 같은 경우는 언제나 뭘 했죠? 저기압은 외우지 말고 사실 그려보세요, 제발. 용승이고 고기압 같은 경우는 침강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죠? 해수면에 발산이 일어나서 용승, 얘는 해수면에 수렴이 일어나서 침강이 일어나는데 열대 저기압은 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풍이 올라오면 해수면이 용승이 일어나서 해수가 온도가 낮아지고, 네. 그리고 막 뒤집어 섞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들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인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은 얘 때는 왜 안 됐냐, 뭐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자료로만 풀면 된다. 수능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죠. A식의 태풍의 눈은 관측소를 통과했느냐? 이거 왜 동그라미 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느낌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태풍의 눈이 통과를 하면 속도가 오히려 속도가 급감을 해야 됩니다. B식의 관측소 같은 경우 태풍의 안전반의 위치냐? B는 우측에 있었잖아요. 관측소는 여기네요. 관측소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이 B경로의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반에 위치한 거 맞고요. A식이 급격한 수호권 하강은 B식이 통과하는 태풍을 강화시켰나? A시기가 지나갑니다. 이 첫 번째 시기에 어쨌든 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얘가 훅 온도가 떨어졌죠.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열과 수증기인데 지금 온도를 확 뺏어버렸으니까 사실은 태풍이 강화보다는 오히려 약화되겠죠.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제도 6월 평가 4번 문제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4번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하고 푸시면 됩니다. 6월 평가원이니까 여러분이 나 이제 드디어 6구 수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올해 수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우리 계속 기출 분석해보면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6월 구능과 수능까지 연결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지구과학 잘 봐야지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길다란 게 있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구과학에서 긴 문제는 우리 앞에 복강 문제에서도 그랬지만은 사실은 의도 자체가 다분합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근데 얘를 아무리 길어봤자 문제가 3점 이상 되거나 4.5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시간 재고 풀었을 때 지금 현재 49분이에요. 3시 49분. 내가 이거를 52분까지 끊어야겠다 하고서 붙잡고 푸는데 만약에 52분 넘어가서 53분, 54분 됐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부터는 맞춰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맞춰야 본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버리고 시간이 이미 끌렸잖아. 얘한테 이 의도 자체가 시간 끌기인 게 다분한데 얘가 53분, 54분, 55분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의도에 당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면 어차피 나 같으면 이러겠다. 이거 시간 끌리니까 지금 버리고 뒤쪽에 문제, 다른 문제들 뚜루루루 풀고 다음에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다시 보면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 붙잡고 바보처럼 오랫동안 있지 마세요. 됐죠? 자, 그래서 풍향과 기압 변화 알아보기엔 탐구 활동입니다.
태풍 이동 경로를 표시를 합니다. 이거 수행평가에서 했던 거죠. 이렇게 찍어봤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포물선 경로가 나와요. 그리고 기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전체적으로 쫙 증가하고 있죠. 기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제는 세력 감소화하고 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풍향 변화를 추정해서 기록합니다. 보시면은 이동 경로의 좌측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또 북반구이기 때문에 안전반원이다까지도 뽑아낼 수 있고요. 관측 풍향 조사에서 추정 풍향과 비교합니다. 뭐 하면 되고요. 태풍 중심 기압 변화량을 관측 당시 기압 빼기 최초 생성 당시의 기압으로 한대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너무 쉬운 수학입니다. 관측 당시 기압, 관측 당시 빼기 생성 당시를 뺐더니만은 마이너스 2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6106C 자료를 보시면은 관측 당시 기압이 975예요. 그럼 넣어봐야지. 관측 당시가 975야. 근데 걷다가 뭔가를 뺐더니 마이너스 25가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1000이죠. 생성 당시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 그죠? 6106C 이 친구는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 6106C에는 지금 여기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30도를 기준으로 항상 잘라서 문제 푸는 습관 가져라. 그래야 여기에 바람이 무역풍, 편서풍이라는 거 페이크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6106C의 태풍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겠죠. 편서풍 때 있죠. 30도 이상. 페렐 순환의 영역. 이 아래는 헤들리 순환. 60도보다는 위는 극순환. 0도는 적도 수렴대 열대 수렴,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대, 적도 무풍대 다양한 표현을 쓰고, 30도는 아열대 고압대 내지는 올해 교육 과정에서 중위도 고압대 얘기를 많이 하고, 60도는 한대전선대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정체전선 생기면서 온대저기압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30도는 제가 빼먹은 게 뭐냐?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에서는 계속해서 찍어 누르니까 온난 고기압, 키 큰 고기압 생길 수 있는 거 하나 또 짚어주시고, 마지막 극고압대. 그죠?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헤들리랑 그 극 같은 경우는 열적 순환, 직접 순환이라고 하고, 열이 직접 얻어맞거나 열이 직접 뺏기거나 해서 되는 거니까, 가운데 낑겨도는 페렐 순환은 열적 순환이 아니고 낑겨도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돈다 해서 간접 순환 내지는 비열적 순환, 단열 순환 그런 얘기 쓰는데 그건 몰라도 된다. 이 정도 막 두두두두 들어오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면은 아주 복습 잘하고 공부 잘하고 문제 풀 수 있는 레벨이 된 거고, 지금 제가 뱉은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돌아가서 문제 영상 끄고서 빨리 개념 복습 다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6106C부터 6115C까지 6115C까지 A의 관측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냐? 이거 뭐 다 하고 온 건데, 그죠? 뭐야, 나 요즘 정답이 안 맞고 있죠? 2번, 3번, 2번인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네. 자, 그리고 이 태풍의 생성 당시 중심 기압은 1000이죠. 소멸 당시 중심 기압은 990이죠. 읽어주면 됩니다. 얘가 1보다 작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약간 조금 당황하셨을 분들도 있는데, 이래서 실제 자료에 충실하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 기본적으로 생성 당시 생성은 1000이었는데 소멸할 때 990이었어. 되게 좀 웃기지 않아요? 왜? 태풍의 중심 기압은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태풍의 세력 말하는 거였는데, 선생님 태풍의 중심 기압이 처음보다 감소했는데요? 그럼 태풍의 세력 자체는 증가한 거 아닌가요? 에? 근데 어떻게 소멸 단계예요? 그냥 관측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처음 생성 기압보다 중심 기압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Y를 전혀 물어보고 있지 않잖아? 이거를 지금 6월 모의고사 첫 번째 페이지 4번을 보면서 왜 이러지?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자, 36번 중요한 문제죠. 많이들 또 질문하셨는데, 자,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 고도 2km 수평면에 있는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새로운 그래프 X축, Y축 단위를 보시면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 태풍을 이렇게 슬라이스 탁 쳐가지고 풍속 자료를 준 거죠. 자, 지금 저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데 태풍은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냐면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계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쫙쫙쫙 퍼지잖아. 여기가 대충 다른 위도 평균적으로 10km지만은 대륙권 계면이 열대지방에서는 열팽창했기 때문에 15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지표면에 어떤 풍속 자료를 측정을 하면은 지표 마찰이라던가 아니면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지표 자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조금 높은 데에 띄워놓은 자료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km 정도 보이죠? 15km인데 그중에 2km면 조금 굉장히 낮은 하층이죠.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 풍속 자료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대충 어느 정도? 중심으로부터 15km 내지는 30km 정도. 그래서 한 여기 자료는 태풍의 눈 자료다라는 게 보이면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래서 개념 공부 똑바로 해야 되는 건데, 태풍과 풍속 자료를 같이 줬다라는 거는 머리에서 하면서 이어지는 게 있어야 돼. 뭐냐면은 이거는 태풍과 풍속을 줬으면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갑자기 태풍과 풍속이라는 단어만 보고서도 키워드가 연결되면서 위험과 안전이 위험받아 안전받아 찾으라는 요구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이건 개념 공부의 영역입니다. 개념 공부를 끈끈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해놨으면 지금 제가 뱉는 이 말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태풍에서 풍속 배운 게 태풍의 연직 단면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커지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 떠오르고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위험반원의 풍속이 빠르고 안전반원의 풍속이 느리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대가리 박치기로 문제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태풍의 눈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태풍의 중심부의 풍속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이런 거를 알아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 포인트는 그거보다는 더 많은 넓은 쪽의 자료를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경향이 위험반원, 즉 풍속이 빠른 쪽, 안전반원 쪽, 풍속이 작은 쪽, 요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해석해 주면 되는데, 보시면은 풍속이 빠른 건 진하죠. 이쪽이 풍속이 빨라. 연하죠. 풍속이 느려. 그러면 풍속 빠른 쪽이 이렇게, 풍속 작은 쪽이 이렇게 그려지게 북반구에서 태풍의 경로를 그리자면 북반구에서는 우측이 위험반원, 좌측이 안전반원이죠. 태풍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이. 태풍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야 태풍의 이동 경로의 우측의 위험반원, 좌측의 안전반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끝났죠. 자, 태풍은 북동방향 아니 북서요. 태풍 중심 방향에서 수온약층 차가운물 용승한다. 이거는 저기압성 용승을 이해하고 있느냐. 태풍 상층 공기는 반시계로 불어나가냐. 지금 북반구고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반시계로 잘 안 보이죠. 반시계로 수렴하고 있을 겁니다. 반시계로 수렴하고 있을 텐데 이 말은 상층에서는 얘랑 반대라 그랬죠.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반시계 발산이 아니고 시계 발산입니다. 땡. 자, 저 두 문제를 다음에 해야 될까? 네. 여기서 이거 얘기를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 들어가 있죠. 자, 등압선은 태풍 이동 방향 축의 대칭이라고 가정한다. 이 말을 왜 굳이 썼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문제의 어떤 추가적인 그러니까 논란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태풍의 눈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갔겠죠. 논의를 막기 위해서 그냥 그 등압선이 이렇게 양쪽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조건을 줌으로써 딱 정말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의 영향만 고려하게 문제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등압선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당연한 말이지만 방금 종합해봐요. 등압선과 지금 우리 풍속 문제잖아요. 등압선, 풍속. 등압선이 촘촘하면 풍속이 빠르죠. 등압선이 좀 널찍하면 풍속이 느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자료로는 등압선이 이쪽 우측은 조금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지고 좌측은 조금 더 이렇게 널찍하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같이 보면 좋은 자료. 이거 보세요. 제13번인데 얘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갈 때 우리나라니까 여기가 위험반원이고 여기 위험반원이고 풍향변화 시계겠죠. 여기가 안전반원이죠. 좌측이니까 반시계겠죠. 풍속은 여기가 빠르고 여기 느리겠죠. 실제로 등압선 간격이 이 태풍을 기준으로 대칭이 아닙니다. 대칭이 아니고 이 우측 같은 경우는 훨씬 촘촘하고 좌측 같은 경우는 훨씬 널찍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가 풍력이 느리고 원래는 실제 자료는 이래요. 근데 어떤 문제의 어떤 등압선이 실제로 저렇게 다르다, 실제처럼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았나 봐요. 네. 여기 풍속 빠른 게 위험반원이나 안전반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진짜 등압선 때문이다 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 지금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태풍 이동 경로랑 중심 기압을 지난 동안 관측한 풍향 풍속을 나타낸 것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얘는 북동풍, 기역 북동풍, 니은 남동풍, 디귿 남서풍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순이어야지 이렇게 돌죠. 시계. 그래서 기니디 순으로 지금 풍향 변화가 바뀌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위험반원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맞고요. 가에서 중심 기압은 태풍이 발생할 때 낮았냐? 태풍 발생할 땐 1000, 얘는 986. 오히려 얘도 지금 중심 기압이 하강하면서 소멸했죠. 중심 기압은 태풍 발생할 때 가장 낮지 않고 컸고요. 27일 15시에 관측한 거는 니은이냐? 15 첫 번째, 3시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27일 15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자료여야 되죠. 그래서 니은 땡 1번 맞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관측 자료인데요. 이거는 뭐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태풍의 위험 반원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는 사실은 아, 이거 그려봐야 되네, 그죠? 좀 귀찮은데. 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아닌가 봅니다. 네, 안전반원 이렇게 그렸을 때 좌측에 그려지나, 관측소가 여기 있나 봐요.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중심기압 높을수록 이동속도 빠르다. 지금 앞에서 말했죠. 이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다. 그냥 강아지랑 초콜릿. 중심기압이 높은데 제일 높은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동속도는 얘가 제일 최소고 얘는 최대인데 완전 헛소리를 엮어주는 거고요. 태풍의 세력 같은 경우는 중심기압 읽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7일 9시는 중심기압이 985인데 2일 9시는 975니까 더, 네, 985. 1일 9시. 네. 강했다? 응? 1일 9시. 아, 보다죠. 여기가 보다네. 네, 여기에 더 강하다. 맞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제2스텝 다 풀었네요. 이거 뭐 못 그려본 건 좀 죄송스럽고, 다음 시간에는 5강 2점 몬대저기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빠잉! 빠잉! 들어오세요. 종래하잣.